안녕하세요. 김 직장인입니다. 칸반이란 신호 또는 작업 지시 카드를 나타내는 일본어입니다. 칸반을 우리나라 말로 바로 직역하면 간판이죠. 간판으로 생산을 통제한다?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 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간판이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아니, 이걸 굳이 간판이라고 불러야 되나?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생산관리 직무로 면접을 볼 때 생산관리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뭔가 좀 전문적인 용어를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책을 보다가 간판 시스템, 칸반 시스템이라는 걸 보고는 이거 대충 뭔지 알겠다. 외워가서 물어보면 말해야지 하고는 신나게 자소서에도 쓰고 면접에도 얼토당토않게 네, 저는 일본에서 쓰고 있는 칸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회사의 생산관리 업무를 최적화, 효율화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준비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진짜 황당하네요. 칸반 시스템에 대한 예시로 몇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진짜 간판을 제조 현장, 제조 설비에 올려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내가 작업하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테이블 오른쪽에 바로 전 공정에서 넘어온 제공들이 있고, 나는 이거를 설비에 투입해야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설비에서 제공이 나오면은 완료된 거죠. 완료되면은 꺼내서 왼쪽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나만의 업무 순서가 정해졌죠. 오른쪽에 쌓여있는 제공을 설비에 투입했다가 나오면은 왼쪽에 올려놓는다. 이 프로세스를 모두가 이렇게 똑같이 정해서 공유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 테이블에는 투입 대기 중인 제공을 놓기로 하고, 왼쪽 테이블에는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하는 대기 제공을 놓고,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칸반 시스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공간, 즉 내가 투입해야 하는 제공들이 쌓이게 되는 이 공간을 누군가 지나가다가 딱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 설비에 투입해야 하는 제공이 대기가 많은지 아닌지 한눈에 알 수 있죠.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은 제공을 운반해주는 사람이나 시스템이 테이블 오른쪽의 공간에 얼마나 많은 제공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서 가장 적은 사람에게 먼저 다음 제공을 전달하게 될 겁니다. 물류를 담당하는 사람과 나 사이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도 테이블의 어느 위치에 쌓여있는 제공의 수만 딱 보고도 약속된 어떤 행동에 따라서 서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대기 제공이 많구나. 야야, 나 지금 너무 많이 밀려있어. 나 말고 다른 사람부터 줘. 하고요. 그리고 테이블의 반대쪽, 왼쪽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왼쪽 테이블에 물량이 계속 쌓여 있다는 것은 내 설비에서 완성한 물량 이렇게 많은데 왜 안 가져가? 빨리 좀 가져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은 모든 사람의 왼쪽 테이블에 제공이 많이 쌓여 있다. 요거는 바로 배틀넥 설비가, 배틀넷이 아니죠, 바틀넥 설비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공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쌓여있다. 다음 공정이 바틀넥입니다. 그리고 왼쪽 테이블에 제공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사람부터 대기 물량이 많은 것부터 물류를 이동시키는 것이 맞을 겁니다. 테이블 위에나 바닥에 저장 공간을 표시하고 그 공간이 비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공급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공간 자체를 간판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엔진 공장에서는 조립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품의 재고가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면은, 즉 부품이 더 필요한 순간이 되면은 작업장에 골프공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흘러가가지고 부품 생산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작업을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부품이 몇 개까지 대기하고 있는지 신경 쓸 틈이 없잖아요. 자동으로 부품의 재고가 줄어들면 공장 전역에 퍼져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내 자리에 부품이 부족하니 김직장인 부품 공급이라고 써있는 골프공이 나와서 또르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이 부품을 조달하는 장소에 또르르 굴러가서 도착을 할 것이고, 그 사람도 바로 알게 되겠죠. 김직장인이 담당하는 설비에 부품이 부족하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공의 색깔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그 골프공이 굴러가는 거를 사람들이 그 색깔만 보고도 김직장인의 설비에 부품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유치한데? 그래도 돈을 버는 회사에서 프로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까지밖에 안 하겠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라면은, 모름지기 회사라면은 기계화도 돼 있어야 되고 자동화도 돼가지고 비전 센서로 제공회수를 이렇게 보다가 확인하고 부족한 곳에 컴퓨터로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은 공장이 이런 자동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프로세스의 변경이 잦은 제조팀이라면은,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하는 제조팀이라면은 그에 따른 시스템을 계속해서 수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좀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잔뜩 들어간, 잔뜩 스며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산 자동화에 따른 비용을 아끼게 되는 일이고요. 원가 절감도 되고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과장해서 말하면은 자동화를 이룬 회사보다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아서 더 싸게 물건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 제조 작업자들은 작업을 굉장히 정신없이 쉬지 않고 단순 반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품의 부족이나 물류의 이동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 작업자들에게 야, 가끔씩 부품의 수가 부족하지 않은지 체크를 해라, 또는 물류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누가 지금 제일 바쁜지 체크해서 가장 여유로운 사람한테 물량을 좀 몰아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가는 그거 체크하느라고 생산율이 떨어질 게 매우 분명해 보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칸반 시스템, 간판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직장인이었습니다.